UGB. 저는 힙합 콘텐츠 그룹 어글리밤의 대표이자 이제 어글리밤의 지점으로 만들어진 런디스타운의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테니포즈라는 이름으로 힙합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고, 여행을 좋아하고 글도 쓰고 싶어하고 그림도 그리고 싶어하는 세상의 즐거움을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려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놀고 싶어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하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글리밤은 제가 항상 소개할 때마다 힙합 콘텐츠 그룹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힙합 문화기획사였어요. 이제 힙합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청주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 원래 문화기획사였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짜고 공연을 기획하고 행사를 기획하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뭐 교육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우리 원래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을 하기 위해 돈을 벌지 말고 음악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자 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서 콘텐츠 그룹이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콘텐츠가 뭔지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느낀 건 우리는 콘텐츠라는 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끔 만들려면 뭐 영상이 됐다던가 아니면 어떤 제품이 됐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 책 이런 것들로 좀 풀어내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외우고 있는 미션이 있어요. 문화 접근성 향상, 문화 격차 해소, 생활문화의 정착, 지역만의 독자적인 문화 발전 방향 모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다 같은 말이지만 최근에 또 생각이 난 거는 어글리밤은 그냥 청주라는 지역이 없는 것을 우리 방식으로 해석해서 소개하는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행사가 될 수도 있는데, 청주에 없는 것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가공해서 전달하는 것이 어글리밤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시작점이랑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이 힙합이라는 문화인 것 같고, 거기에서 조금씩 확장되고 파생되는 것 같아요. 브랜드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한 2, 3년 전부터. 근데 요새 그런 게 엄청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글리밤이 어떤 회사가 아니라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하나는 노커피라고 후쿠오카에 있는 카페인데, 브랜딩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거기서 처음 느꼈던 것 같고, 국내에 있는 브랜드 중에서는 모베러웍스랑 오롤리데이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모베러웍스는 새롭게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프리워커라고 따로 지정을 해가지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롤리데이 같은 경우는 아예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그룹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야망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생각이 났어요. 야망이라는 단어. 또 동료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뭐 야망, 뭐 꿈, 항해, 모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야망이라는 단어가 딱 꽂혔고, 그리고 힙합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우리는 야망을 말하는 브랜드로 할까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대중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저돌적이다? 브랜드가 가지기에는 조금 뾰족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뾰족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둥글게 가자. 그냥 뾰족하되 조금은 둥글게 가자라고 해서 조금 완화시킬 단어들을 찾아봤죠. 저는 항상 어떤 도전이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야망 다음에 도전이라는 단어로 한번 이동을 해봤었는데, 도전이라는 단어도 너무너무 멋있고 좋지만 너무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라서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매력도 없을 것 같고, 거의 뭐 두산중공업 같은 굴지의 대기업이 쓸만한 단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뭔가 우리랑은 어울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되게 잘 녹여내기 힘들겠다. 그 다음으로 생각한 게 이제 낭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동료들한테 물어봤던, 우리 친구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물어봤던 어글리밤의 이미지를 다 합한 말이 낭만이었던 것 같고, 저 개인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낭만이라는 어떤 집합 안에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에 생각했던 야망이랑 도전이라는 단어도 사실상 녹여낼 수 있는 거고, 어글리밤이 낭만을 말하는 브랜드라면 참 멋있겠다, 되게 힙합적이겠다. 아무튼 그렇게 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덜 벌더라도 저와 우리 조직원들이 재밌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낭만적인 삶이 아닐까 하는 바람으로 어글리밤은 앞으로 낭만을 말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글리밤이 되게 다양한 하위 브랜드를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들인데,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글리밤도 잘 운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위 브랜드들을 운영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다 그냥 어글리밤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활동 하나에 이름을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카테고리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기죠. 이제 런디스타운이라고 하는 청주 우암동에 위치한 카페인데, 어글리밤의 지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글리밤이라는 브랜드를 청주라는 지역에 조금 더 잘 알리고자 만든 공간이고, 캐릭터 벌꿀 오소리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처음으로 보여준 공간이에요. 다음에는 이제 뭐 온라인으로도 보여드릴 예정인데, 이 공간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커피라는 브랜드를 접하고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 2018년 12월이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카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어글리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었으니까 법인의 지점으로 등록을 하게 된 거고,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음악이나 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의 제품들을 소개하는 물리적인 공간,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인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봄보야지라는 플레이리스트 채널이 있는데, 이거는 운영 중이긴 하지만은 조만간 콘텐츠를 다 없애고 리뉴얼을 한번 할 거예요. 이 플레이리스트의 성격은 여행자를 위한 플레이리스트예요. 제가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어글리밤에 일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냥 너무 힘들어서 제주도로 떠났어요. 아무튼 그때 제주도에 혼자 가서 뭐 울기도 많이 울고, 그때 제가 음악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들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든 게 봄보야지의 첫 번째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과 어떤 여행지가 결합되었을 때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여행을 되게 좋아하니까, 그리고 음악을 하는 그룹이니까 이거를 되게 잘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봄보야지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고, 이 브랜드로 나중에 어떤 여행 용품을 제작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미드타운 스쿼드라는 브랜드인데, 청주가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센트럴함을 믿기 때문에 미드타운 스쿼드라는 이름을 지었고, 미드타운 스쿼드는 원래는 이제 비트 판매 채널이었어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디펜던트 프로듀서들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삼고 뭐 일주일에 하나씩 비트를 업로드 한다거나, 그래서 그게 팔리면은 브랜딩에 대한 수수료만 가지고 나머지들을 프로듀서한테 나눠준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열심히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열심히 안 했다는 거는 저희가 흥미를 못 느꼈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서, 아예 이거를 리브랜딩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말은 거창한데 공간 음악 컨설팅입니다. 어떤 음악을 새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음악이라는 콘텐츠가 공간에 멋있는 옷을 입혀줄 때 그 공간의 브랜딩이 완성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이뤄내보고, 그 공간이 거리로 확장되고, 거리가 지역으로 확장되고, 지역이 어떤 관광지나 어떤 또 지자체나 마지막으로 어떤 한 브랜드와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확장성을 가진 구조라서 처음에 기획했을 때 되게 마음에 들었고, 지금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중이고 되게 주요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기획부터 너무나 재미있는 프로젝트여서 좀 많이 기대가 되고, 마지막 브랜드는 허슬러라는 브랜드인데 사실 거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죠. 콘텐츠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안 올리고 있냐면, 뭔가 탄력이 받았을 때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1년 가까이 지났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쨌든 올리긴 올릴 건데 뭔가 탄력이 받고 소개가 딱 됐을 때 올리고 싶은 마음이 좀 컸어요. 왜냐면 지금 공개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멘토링 같은 것도 받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허슬러가 가장 어떤 투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도 받았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존버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허슬러 같은 경우는 이제 힙합 용어인 허슬, 밤낮으로 엄청나게 자기 일을 하고 엄청 힘들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을 갖다가 허슬이라고 하는데, 그 허슬을 하는 사람을 허슬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뒤에 슬러를 같은 철자를 쓰는 게 아니라 SLUR이라는 철자를 썼어요. 그게 이제 음표 악보에서 이음표인데, 중요한 거는 같은 음을 잇는 거는 슬러라고 안 해요. 꼭 다른 음을 이어줘야지만 슬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다른 음을 잇는 게 어떤 장르 간의 협업이나 아니면 지역 간의 연결성,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장르를 하는 사람들과 협업하는 콘텐츠를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 이 사람은 이 장르로 어떻게 돈을 버는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뭐 웹진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형태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20대 중반이 돼서야 와,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일이 있고 다양하게 돈을 벌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진짜 열심히 하면 뭐 상위 1%가 돼서 엄청나게 유명해지진 못하더라도 이걸로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깨달은 순간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해주자. 세상에 엄청난 많은 가능성이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허슬러라는 브랜드를 기획을 했고, 요 속에 아마 나만의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사람들을 위한 이정표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무튼 그런 브랜드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글리밤입니다.